예언제이보. 대략적인 김민재의 이적 조건을 예상된 후 하루 만에 다시 뉴스가 흘러나왔다. 250억 플러스 정도로 예측했는데 페네르바체가 실제 700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페네르바체의 요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2,500만 유로, 약 333억 원의 이적료. 김민재 다음 이적 시 이적료 25% 재분배. 1,000억 기준이라면 250억이다. 기타 김민재 이후 옵션에 따른 135억의 보너스인데, 이 옵션이란 건 선수의 여러 개인 성적과 팀 우승 등 팀 성적 등에 따른 추가 보너스를 말한다. 이를 합한다면 약 700억 은 800억이 금액이 된다. 페네르바체가 올 8월 김민재의 이적료와 연봉으로 들인 50억 정도를 고려하면 단 6개월 만에 700억을 붙여서 팔아먹겠다는 건디 정말 스크루지 레비의 뺨 따고 때리는 요구인 듯 보인다. 현실적으로 이 정도 금액은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이 같은 소식은 스포츠 위트니스, 팀토크 등 영국 언론들을 통해서도 전해졌다. 특히 스포츠 위트니스는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며 토트넘이 과연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페네르바체의 요구 조건이 이처럼 까다로워진 배경엔 터키 이적 직후부터 핵심 수비수로 자리 잡은 김민재의 존재감, 그리고 그를 향한 빅클럽들의 관심 폭증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나 지난번 빅클럽 스카우터들을 대상으로 한 갈라타사나이 김민재 특집 공연이 대호평을 받아 더더욱 요구 조건이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된 듯하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면 김민재의 올겨울 이적이 여러모로 까다로워질 것이 아닌가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옵션 등을 포함 500억을 넘는다면 김민재를 영입할 팀은 현재로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저 역시 언론 플레이일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내년 여름이 되면 김민재의 바이아웃이 발동돼 123억의 이적료에서 한 푼도 더 못 받기 때문에 올겨울 무조건 페네르바체는 김민재를 팔아야 한다. 딱 홀란드와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대략 250억에서 350억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언제이보. 지난번 갈라타사나이전 맹활약 이후 김민재에 대한 여러 입질과 뉴스가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듯하다. 우선 131억 유벤투스행이 보도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보도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아마도 실질적으로 유벤투스에서 흘린 뉴스인가조차 의문이 든다. 만약 유벤투스가 저런 뉴스를 흘렸다면 올여름 1200억 케인 영입 뉴스를 흘려 레비를 불쾌하게 만들어 그 후 레비가 맨시티에 전화도 받지 않게 만든 거와 같은 효과 외에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 어리석은 진이었다. 여러 설이 있지만 확실한 건 김민재가 타 유럽 구단보다 생소한 페네르바체로 올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짧은 계약 기간과 낮은 바이아웃 금액인 거로 알려져 있다. 한마디로 중국에 묶여서 고생을 오지게 했던 김민재로서는 현재 원하는 빅클럽에 가지 못한다면 어느 정도 유럽에서 자신의 활약을 보여준 후 가장 쉽게 다시 이적이 가능한 조건을 제시한 팀을 원했고, 그게 바로 페네르바체였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알려진 1년 후 120억 바이아웃 발동은 사실이라고 보여진다. 재미있게 유벤이 제시했다는 저 131억이라는 금액은 내년 여름 발동될 121억의 바이아웃 금액에 김민재 겨울 이적 시장 이후 남은 연봉, 즉 20억 연봉 중 반 시즌을 치르고 남은 동안 지불해야 될 10억을 보탠 금액이다. 딱 바이아웃 금액에 반 시즌은 니들이 썼으니 남은 반 시즌 연봉을 내가 내줌세 하는 액수가 저 액수이다. 저런 식으로 만약 유벤이 정말 김민재 이적 제안을 했다면 그건 페네르바체 회장을 약올리는 행위 이외에 다른 의미는 없어 보인다. 김민재는 토트넘행이 대단히 유력해 보인다. 페네르바체 회장 역시 밝힌 대로 구단은 선수를 영입할 때 상상 이상으로 오랜 기간 관찰하고 인연을 이어간다. 토트넘은 이미 작년 여름 김민재 이적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다. 아마도 지금도 가장 활발하게 김민재의 이적에 대해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금액은 250억에 재이적 시 이적 금액의 10%나 20% 정도의 옵션을 달아 페네르바체가 요구하는 271억을 거의 맞춰주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소로 볼 때 이 정도라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검증이 됐다는 거 외에 김민재가 못할 게 없다고 보는 로메로의 이적료는 700억이었고 현재 김민재와 한 살 차이고 역시 190이 넘는 당당한 체구에 적극적인 수비 스타일로 헝가리 괴물로 불리고 있는 페네르바체 동료 아틸라 설라이가 첼시로 317억에 이적한다는 뉴스가 거의 기정사실처럼 보도되고 있다. 설라이와 모든 조건이 비슷하고 게다가 아시아 마케팅이라는 장점도 있어 이 금액에서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 정도 금액은 김민재에 지불해야 될 것이다.
즉 정리해보자면 토트넘 회장에 의해 밝혀진 지난 여름 200억으로 토트넘이 베이징의 김민재를 영입하려 했던 점, 현재 토트넘의 사람굿이라는 유일한 수비수 로메로가 장기 부상으로 올 시즌 아웃이 유력해 보인다는 점, 손흥민이 있다는 점 등 모든 면으로 250억 이상의 금액에 올겨울 김민재의 토트넘행은 거의 근접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변수는 강력한 경쟁자들인데 설라이와 계약이 거의 합의된 걸로 알려진 첼시 역시 설라이가 나오지 않는데도 김민재 경기를 보러 왔다는 점, 프리미어리그 등 유럽 빅클럽들이 대거 몰려와 김민재의 놀라운 활약을 지켜봤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토트넘이 그다지 수월하게 올겨울 이적 시장에서 승리, 김민재의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히고 포토타임을 갖기는 쉬워 보이지만은 않는다. 개인적으로 손흥민이 올겨울 토트넘에 머무른다면 EPL의 적응 문제와 또 현재 토트넘의 센터백 라인이 거의 무주공산인 점 등을 고려. 일단 토트넘으로 이적하고 2년 정도 토트넘에서 맹활약, 유럽 최정상급 수비수로서 이름을 날리며 반다이크처럼 빅클럽과 빅사이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코스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적료와 연봉 합쳐 50억 정도를 쓰고 반년 만에 200억 이상을 남겨먹으며 터키의 거상으로 이름을 올릴 페네르바체는 크크크. 앞으로 한국 선수들에 대한 입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을 보인다. 벌써 송민규와 황인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올겨울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김민재를 보고 싶다면 좋아요를 눌러보자.